서울법연사에서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책의 저자인 정진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인석보 제2권에 해당하는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을 간행하셨는데요. 먼저 책 소개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인석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권입니다. 제2권의 주제를 제가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월인석보가 조선시대의 한글대장경이다 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고하려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에세이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했고요. 부처님의 생애를 8장의 그림으로 그린 팔상도가 있는데 그 첫째 그림 도솔레이라고 해서 도솔천에서 마야부인의 태몽으로 들어오는 도솔레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태로 들어오셔서 임신이 되셔서 비람강생이라고 해요. 네. 비는 갑이라고의 비고 람은 람비니 동산 또는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월인석보 2권을 풀어서 써봤습니다. 네. 지난 2019년에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책을 또 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월인석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훈민정음만 문자만 있어서는 지금의 이 한류, 세계적인 한류 붐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월인석보라는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600년 동안 날아서 지금의 이 세계적인 한류 붐을 일으키는데 훈민정음과 월인석보가 양날개의 역할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북콘서트 때 월인석보의 시작인 세종어제 월인천강지곡 1장과 2장을 찬불가 가사로 작사해 600년 만에 대중에 쉽게 따라 부르도록 불일합창단과 문을 열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1, 2장은 부처님의 공덕이 너무나 크고 커서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긴 시간을 준들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발 만리 밖에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의 생애를 멀리 있지만 우리 두 눈에 보는 듯이 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수많은 법문들이 수천 년 전, 2600년 전의 일이지만 바로 지금 일어나서 부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는 듯이 이 월인석보 책을 잘 쓰게 해주십시오라는 발언문의 내용입니다. 네, 이 석보상절 뒤에는 신미대사의 동생인 김수온의 그림자가 또 월인석보 뒤에는 신미대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447년에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고 세조 5년 차에 1459년에 이 월인석보라는 책이 합편이 됩니다. 신미대사의 동생이기도 한 김소은이라는 그 유교와 불교에 통달한 정말 이 15세기는 천재들의 집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446년에 12월에 증수석가보라는 한문으로 된 불경책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1447년 7월에 석보상절 24권이 완성이 되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석가보, 석가시보 이런 그 부처님의 그 팔만대장경을 엑기스만을 뽑아서 만든 그 한문 저본을 가지고 수양대군이 같이 합심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석보상절을 정독하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월인석보 뒤에는 신미대사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뒤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앞에 있습니다. 월인석보 서문에 세조가 돼서 이 그냥 석보상절 옛날에 12년 전에 있던 책과 월인천강지곡을 그냥 합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굉장히 수정 보완을 하고 만약에 처음에 썼던 석보상절이 초등학생용이라면 훈민정음을 가나다라 배워서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차근차근 옛날 얘기 해주듯이 썼다면 월인석보는 거의 대학원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굉장히 깊은 철학적 사상과 이론들이 들어있는데 세조도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자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내가 이 책을 썼노라라고 이제 서문에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려시대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종류별로 나누면 12부 수다라라고 할 수 있는데 수다라는 경전이란 뜻이거든요. 그 것들을 다 섭렵을 해도 내가 이것은 확신하지 못하겠다,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물었던 자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11명의 자문단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신미대사, 그리고 신미대사와 같이 도반이었던 수미대사, 그리고 그 왕실과 관련된 주지스님들, 그 시대 당대 불교의 석학들이 다 총 출동하고, 그리고 그 나란말씀이 영화에 나왔던 신미대사의 제자 스님들, 하결, 학조, 그리고 동생 김손까지 해서 10명의 스님과 그 불교학자 김손, 이 11명이 월인석보에 참여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월인석보는 신미대사가 큰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영화 나란말싸미로 신미대사 한글 창제와 관련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나란말싸미는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시작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째 그 문장의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은 것처럼 훈민정음 만드는 창제 과정과 그 창제 과정을 담은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풀이할 해자고 예는 예를 들어서 풀이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어떤 뭐 새로운 제품을 하나 사서 매뉴얼을 읽을 때 사용 설명서가 매뉴얼 아닙니까? 매뉴얼 방법, 사용 방법을 아는데 치중하지 이 매뉴얼을 누가 썼을까라고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신미대사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훈민정음 해례본에 신미대사가 나오지 않는데 이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느냐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무식의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월인석보, 능엄경언해, 강경도감에서 한 10년 동안 그 출간한 여러 불교 경전,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불교 경전들을 차례로 영화를 만들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중심으로 한 나란말싸미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세계적으로 또 그 평가를 받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만간 터키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부임하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K-팝 문화 말고 그 다음 단계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2010년도에 벌써 한 12년 전이죠. 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 현대 문화 콘텐츠의 기저에는 고전, 한국 인문 고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인문 고전을 제가 K 클래식이라고 부르고 그 K 클래식의 대표가 되는 삼국유사라든지 월인석보는 사실은 불교가 근저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 국내에서 이 K 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썼다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제 세계화 하는데 그 회양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터키에서도 K 클래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